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에 뭘 하나를 걸어놨더니 그 알고리즘으로 자꾸 뜨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영성계통에 뭐 이렇게 좀 방송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냥 보니까 계속 떠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쭉 이런저런 내용을 보다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아카식 레코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동양에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무슨 명경대인가? 자기 그 지나온 과거를 한번 쫙 이렇게 파노라마틱하게 비춰주는 뭐 이런 거. 또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거를 뭔가 사람이 태어나서 행한 언과 행 그리고 사고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 모든 유무형적인 것들이 어떤 그 우주의 큰 근원자리에 거대한 레코드 같은 데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지나온 세월이나 또 과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앞날에 대한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거는 요즘 어떤 현대 물리학 같은 데서도 비슷한 유사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의 모든 크고 작은 그 정보들이 이 블랙홀의 표면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기록이 돼서 그게 이제 역으로 이렇게 현실이 투사가 돼가지고 홀로그래피 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다중우주도 나오는 거고 평행우주도 나오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겪는, 내가 생각한, 내가 지내왔던 이러한 그 정보가 어딘가는 남고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는 물론이고 뭐 현재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상황도 그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카식 레코드를 이렇게 열어보고 그 의미를 읽을 수가 있대요.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각자 개개인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수호령, 지도령, 우리 개념으로 하면 조상신 이런 존재한테 허락을 받고 그 수호령이 허락을 해줘야 그 아카식 레코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많아요.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리딩을 해준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사실 우리 명리라고 하는 거는 누구 허락을 받는 건 아니야. 그렇죠? 기본적인 이 어떤 근원되는 원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지나온 어떤 과거의 흔적이나 현재 상태나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공부 정도만큼, 그렇죠? 가감 없이 이렇게 상대방한테 뭐 이렇게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나 효율적인 어떤 툴, 이런 것이 사실은 명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그러한 아카식 레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읽어내는 어떤 방식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한 방식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마음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를 사실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이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고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이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8글자 가지고 대세운까지 포함하면 관계된 그러한 그 글자들끼리의 메커니즘이나 역학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거대한 흐름이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읽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만큼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학문 내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이론 공부만 이론에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명리 공부를 잘하는 거냐, 사주팔자를 잘 보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론 공부는 이론 공부대로 치열하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귀신도 통할 정도로 사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래서 이 귀신도 통할 정도로 이론 공부를 하는 건 맞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 좀 그 직관이라는 거, 또 이 직각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무슨 신으로 보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이게 공부가 쌓이면, 공부가 깊어지면 이러한 부분하고 합해져 가지고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툴이 8글자 내지는 천간지지 22글자 가지고 인생의 운명을 파악하는 그러한 학문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라고 했지만 전 기본 과정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같이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목화토금수 외우고 오행 공부하고 음양 공부하고 십천간 십이조 공부하고 격국 공부하고 물성 공부하고 이런 십성심리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같이 공부를 이런 어떤 자기 직관을 좀 함양하고 직관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같이 그런 노력을 같이 하시면 이 명리 공부하는 거하고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직관을 그럼 어떻게 올리는 거냐? What should I do? 그래서 이건 각자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 어떤 이 마음의 상태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뭔가 내가 외연을 확장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베풀고 또 다른 어떤 목적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도 마음이 투사되고 마음이 투영되는 어떤 프리즘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마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를 좀 하시고 마음 공부란 건 다른 거 아니죠. 어떤 연민의 정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타심이라든지 자기 에고가 자기 욕심이 너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이게 잘 안 튀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자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든, 명상을 많이 하시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서 이론 공부하고 이 마음 공부하고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상호 간에 시너지가 나실 거다. 이론으로만 파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8글자가 땅도 아니고 물론 지장간 좀 이따 우리가 팔 거지만 지장간까지 다 팠어. 더 팔 게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아카식 레코드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캐치해낼 수 있다니까요. 읽을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보고 나면 내가 이론적으로는
이론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데 이 어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무슨 그 감에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왜? 상대방이 다 어그리를 했으니까 수용을 하고 수긍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뭔가 그 2% 뭔가 그 1, 2%에 대한 그 어떤 우열은 이런 데서 어떤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명리 공부는 명리 공부대로 치열하게 하시되 나름대로 별도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직각을 이렇게 높이고 하는 거 방법이다라고 뭐 그거는 각자의 방법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면 위대한 영성가들보다도 더 훌륭한, 더 능력 있고 역량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저희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음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명리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음양이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순환하고 상대성이고 상보성이고 동시성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음양이라고 하는 구분성이 있지만 그냥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그냥 에너지의 전체인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떤 하나의 툴로서 대상으로서 어떤 그 경로로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나눈 거죠. 사유체계를.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들은 존재하는 모든 법칙들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음과 양으로 유무형적으로 존재를 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사고도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시스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음과 양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음과 양의 두 가지 큰 에너지로만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 다양하고도 복잡스러운 현실 더 나아가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면밀히 파악하고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눈 겁니다. 나눠가지고 크게 그러면 양기운도 양기운이 더 강한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양기운이 조금 약한 게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태양, 소양이라고 나눴고, 그리고 음기운도 큰 음기운이 있을 거고, 작은 음기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태소, 그러니까 소음, 소태음, 이런 식으로 태소음양인을 나눴어요. 그게 나눠지니까 어떻습니까? 나눠지니까 그게 다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되는 거고,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자라고 팽창하고 이러던 시기에서 정점을 지나서 수렴하고 귀장하고 통일하고 귀숙하고 회귀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큰 흐름이 아주 크게 이루어졌을 때, 아주 작게 이루어졌을 때,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게 되더라 이거죠. 이건 다 이런 그 명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역의 변화를 다루는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책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음양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크고 작은 음양 기운이 나눠져서 현실에서 작용을 하는데 뭔가 그 음양이 감지가 되는 거는 현실의 기본적인 토대에 근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우주 공간에 나가 있다. 거기에는 빛이 비춰져도 빛이 전달이 돼도 빛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 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토대나 영역이 없기 때문에 터전이나 기반이나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거죠. 우주 공간이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터전이 유형화가 됐기 때문에 바탕이 있고 이렇게 어떤 그 근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화금수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운이 에너지가 감지되고 드러나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원래 자연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원래 변화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우주의 형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변화 움직이는 모습들이
토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네 가지하고 이렇게 토하고를 합해가지고 오행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예. 다섯 가지의 어떤 유형적일 수도 있고 무형적일 수도 있고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들이 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흩어지면 동양에서는 흩어져서 인간의 오감에 포착이 안 되면 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냥 우리가 그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그대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형체가 흩어져서 안 보이는 것도 느끼고 보이는 거예요. 누구 보는 사람들? 귀신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일반 사람들하고 그거가 다른 거지. 네. 근데 그게 무딘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노크를 해도 잘 몰라. 나 좀 알아주세요 해도 모르는 거야. 네. 그건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데 그게 사물의 존재라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들이 많은 것들을 밝혀냈어요. 사람이 죽어서 가도 아주 극미세한 에너지의 어떤 영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오감으로 어때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명리에서는 자연 현상에서는 뭔가 변화의 흐름을 이렇게 캐치하는 데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허공에다가 돌멩이를 쭉 던지면 아니면 분수를 쑥 쌓아올리면 이게 분수가 이렇게 노즐에서부터 쭉쭉 타고 올라가는 이게 보이죠,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고 아주 그 임계점까지 에너지가 딱 끝간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의 운동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다 여기도 음양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강을 한단 말이에요. 중력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 하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 하강하는 최상점하고 최저점하고의 운동성을 같이 포착을 해서 이거를 태소, 음양의 기운까지 이 에너지 중간자의 에너지까지를 쳐가지고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의미에는 기운이 오고 가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죠.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썸을 하면 크게 나누면 둘로 되는 거고, 둘을 각각으로 또 나누면 네 개가 되는 거고. 근데 네 개가 이미 되는 순간에 이미 네 개가 우리가 그래서 태극을 그릴 때도 지난번에 그렸지만 이걸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인데 이렇게 음양 운동을 하는 거를 형상화로 도안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움직이고 각각의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사행이 되고 이 사행의 근간이 되는 바탕이 본래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이래서 이거를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또 세분을 하면 10천간이 되고 하늘에서는 10개의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지지에서는 12개의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100% 자연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죠? 이러한 그 대자연의 일부고 대자연에 변화하는 존재의 속성의 그 에너지 법칙성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각의 이러한 성향들을 이렇게 가장 이걸 태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태음의 형상, 음이 가장 큰 형상, 그리고 양이 가장 큰 형상, 그리고 양이 좀 적은 형상, 그리고 음이 좀 적은 형상 해가지고 이렇게 태소, 양에다가 이미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순간에 이 바탕까지를 쳐가지고 토를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거를 오행이다.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는 육식갑자로는 할 때는 오행 중에 이렇게 토기운까지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부당하게 여기는 다 움직임들이 치우쳐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이 바탕이 되고 터전이 되는 이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이러한 형상까지도 에너지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토다, 토의 성품을 닮았다,
토의 에너지의 속성을 띄었다라고 해가지고 토일간이다, 토일간생이다까지 해서 이렇게 오행으로 그 상징화해가지고 부호랑 연결을 해서 명리체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의 툴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근데 잘 보이는 거는 드러나는 거는 느껴지는 거는 사행인 겁니다. 사행. 왜냐하면 이미 토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는 화토동법으로 가고 지지에서는 사계의 말미에 들어있어가지고 네 계절에 환절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들어있어서 이미 자체 기운들이 에너지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행이 움직이는 건데 그 자체로는 근간이 토가 되기 때문에 그 토 자체도 움직임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고 변화의 터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가지고 오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어려운 말을 쓰면 일태극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걸 공일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수렴이 돼서 이렇게 하나로 다 귀결된 자리. 또 모든 현상계의 만물이 이 색계가 출발이 되고 드러난 그 근원처, 시발점. 그래서 이 오행이, 이 사행이, 오행이 펼쳐내는 현상계의 변화 현상의 색계가 근원을 따지고 줄여서 들어가다 보면 그게 근원은 하나에 귀결되는 색이 곧 공이고 또 이 공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왔다라는 거죠. 1900년대 이후로 이 공의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서양 그런 그 물리학에서도 다 밝혀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주 집약되고 이렇게 응축돼 가지고 뭔가 이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그 에너지를 현상계에 다 이렇게 방출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 의도 이런 것을 가진 것을 이렇게 태극이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움직이면서 과학에서는 빅뱅이라 하죠, 그렇죠? 움직여 가지고 이런 에너지가 둘로 나눠져서 나왔고 이 에너지가 돌고 순환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 수운동을 먼저 하죠, 수운동을. 수운동. 그래서 수운동 중에 육식간지 중에서 나중에 다 자세히 할 겁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이렇게 임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요 모습이에요. 수운동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청간지지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수렴하고 통일하고 응축되어 있는.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 태극의 운동이라고 하는 음양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극필반이라 했어요. 그렇죠? 뭔가 그 수렴의 통일의 귀장의 이 에너지가 극에 가면 거기서 반대되려고 하는 반발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상계에서 보면 이게 동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동지. 그래서 이렇게 그 일양이 희생해서 변화의 모습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이 극에 가면 다시 어떤 이렇게 수렴으로 그 물극필반, 그렇죠? 그래서 일중즉 영이고 일중즉 일이 태양이 한낮에 가면 이렇게 그 일중즉 측이고 월만즉 휴 달도 이렇게 차면은 기우는 그런 형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병호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상으로 보면 이런 형상들을 현상계에서는 사시사철의 변화라든지 일생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사물의 어떤 생장 소장이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이런 관계성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오행으로 받고 이 오행이 또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서 청간 10글자, 지지 12글자가 돼가지고 위아래가 조합이 돼서 이게 60가지 패턴으로 이 변화의 현상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60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60가지 형태로. 그래서 처음 변화의 시작을 갑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라고 하고 이 갑자의 끝이 개해잖아요. 그렇죠? 개해. 그러니까 이
임자가 위아래로 싹 도치를 하면 딱 바꾸면 바꾸면 어떻게 돼?